올해부터 시행되는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꼭 아셔야 될 부분만 추렸습니다. 뒷부분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과 주의사항, 항상 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정리했어요.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만 꾹꾹 눌러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돼서 시작을 못하셨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국비지원제도를 알아봐도 평생교육바우처 하나밖에 없죠. 평생교육바우처는 신청기간이 1년에 한 번뿐이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해서 타이밍이 안 맞거나 자격이 안 되면 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자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교육원은 대학과 비슷하게 돈이 들어가는데도 학자금 대출이 안 돼서 다 자비로 다녔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당장 자금이 없어도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확실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출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들만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보셔서 잘못 신청하시거나 오류 생기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중단 없이 계속 수강했을 때 만 59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학습자의 경우 성적 제한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전에 학점은행제를 하셨던 분들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을 꾸준히 받으려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대출은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처럼 생활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순 없고 그 외 학습비,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8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8년까지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금리는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와 동일하게 1.7%입니다.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죠. 하지만 모든 교육원에서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한국장학재단의 심사를 통과한 교육원들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첫 시행인 만큼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교육원들도 많이 남아있어요. 현재 본인이 수강하려는 교육원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신청과 실행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신청은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심사를 받는 과정이고, 실행은 심사가 승인되고 난 후에 국가에서 교육기관에 돈을 대신 내주는 걸 뜻합니다. 승인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까지 다 마쳐야 하는 거죠. 자,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PC로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의 학자금 대출 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을 누르시고 우측에 신청하기 클릭, 맨 우측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을 클릭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셨다면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0분 정도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반드시 교육까지 다 마쳐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교육까지 마쳤으면 수강할 교육원에서 가상계좌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 말고 꼭 가상계좌로 하셔야 돼요. 수강 신청도 마쳤다면 교육원에서 학자금 대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업일 기준 1, 2일 안에 장학재단에서 대출 승인 문자가 갈 겁니다. 근데 승인이 됐다고 끝이 아니고 대출 실행을 해야겠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 방법 등등 다 입력하고 실행까지 마치면 수강 신청 시 나온 가상계좌로 교육비가 입금이 됩니다. 그럼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겁니다. 이번 분기는 4월 26일 오후 6시까지, 대출 실행은 4월 2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둘 다 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2학기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신청은 PC로만 가능하고 실행은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정보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렸고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 학기당 1개의 기관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학기에 A교육원과 B교육원 모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육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 개강일이 가까워질수록 인원이 차서 과목이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원의 과목들이 충분히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개강일까지 남은 기간까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동일 학기 내에 대학교, 대학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지원을 받은 경우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학업과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둘 중 지원받을 부분과 학기 구분, 시작 시기를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연간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학점 인정 신청이 불가하더라도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플랜 사고가 나도 비용은 그대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꼼꼼한 플래너를 만나야 하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플랜 검토가 필요한 분들은 문의 주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네 번째, 한 개 기관에
기관에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초과하는 과정은 학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한 기관에서 전문학사는 60학점, 학사는 105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해요. 다섯 번째, 반드시 가상기자 유효기간 내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후 나오는 가상기자의 유효기간은 교육원마다 다른데 짧으면 2일, 길면 5일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계좌가 사라지고 대출 실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수강 신청을 하고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후 즉시 대출 실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3가지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학습자는 불가하고 신규 학습자는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한 교육원이 학자금 대출 적용 기관이라면 대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럼 납부했던 비용을 교육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비 일부만 대출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하실 때 대출 조건 입력 단계에서 본인 납부 금액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나머지 금액만 지불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나요? 교육원 내에 학자금 대출 이용 신청서 빼고는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장학금은 못 받나요? 네, 불가합니다. 보훈 대상자를 제외하면 학점은행제 국비지원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평생교육 바우처만 있습니다. 이외에 자체적으로 장학제도가 있는 교육원도 있는데요.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습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부터 시행되는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 하시거나 교육원 선택, 플랜 검토 관련해서 상담을 희망하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찬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